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카고 경찰국장 에디 존슨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임시 경찰국장 자리에 전 LAPD 국장인 찰리 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카고 경찰국장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잡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선 27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 갱이 10만 명이 있고 경찰이 13,000명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살인사건이 424건, 총격사건이 무려 2,242건이나 됩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소년을 16발의 총으로 쏴서 죽인 것이 바로 여기고, 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모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7살, 9살, 15살짜리들이 거리에서 유탄을 맞아서 희생이 됐고, 범죄가 넘치다가 보니까 빈곤 지역 또는 범죄 다발 지역을 넘어서서 다운타운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다운타운에 통금이 실시되는 도시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리고 이 고질적인 범죄와 빈곤이 미국의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고, 이것이 언제 해소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슨 국장이 바로 이 범죄 다발 지역인 커버니 그린에서 자랐고,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가 이 동네 출신이라는 기적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지금 시카고 경찰은 연방 법원의 감독하에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consent decree라는 것인데 여기에 묶여 있고, 지금 경찰 내부의 사기는 바닥으로 알려져 있고, 또 커뮤니티와 경찰과의 신뢰관계도 바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만 도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경찰이고, 이것을 과연 누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라이프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경찰의 현재 처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퇴임하는 존슨 국장의 퇴임 이유는 무엇인지, 그 면모는 무엇인지, 또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시국장은 누구인지, 또 라이프 시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시카고의 범죄율은 아직 전국의 범죄율보다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이 살인사건이 424건, 총격사건이 2242건, 그러나 시카고보다 인구가 더 많은 LA는 220건에 822건 정도입니다. 시카고의 사정이 훨씬 나쁩니다. 시카고 경찰이 자체 개혁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으니까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혁 작업을 연방의 감독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consent decre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국장은 범죄도 막아야 하고, 내부 13,000명 병력의 매니징도 해야 되고, 커뮤니티와의 신뢰 회복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전 시장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카고 경찰 내부에 레이시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 그래서 경찰국 내부에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인을 했었습니다. 바로 라코인 맥다널 사건이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라코인 맥다널 가해 경찰의 1급 살인죄 판결이 있던 날, 다행히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폭동을 면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시카고 다운타운과 흑인 지역에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움직임을 바로 흑인 교회 리더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운타운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인 상가에서는 폭동이 있는지 없는지, 라코인 맥다널이 과연 누군지 이것도 모르고 있더라 하는 말씀은 이미 이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이 로리 라이프 시장이 원하는 경찰국장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리더십이 완벽해야 되고 개혁적이어야 되고
프로페셔널 해야 되고 책임성이 강하고 커뮤니티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 연방 법원이나 연방 법무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거의 완벽한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트림 국장은 오늘 발표가 되지만은 누가 과연 에디 존슨의 후임자가 될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합니다. 첫째는 시경찰국 내부에서 국장을 뽑아라. 사기 문제가 달려있다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외부에서 신선한 시각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하는 요구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여성 국장을 뽑아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의 인구가 흑인, 백인, 히스패닉 각각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국장들이 흑인, 백인, 히스패닉이 돌아가면서 해온 인종적인 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에디 존슨 국장은 지금 59살이니까 일종의 조기 은퇴인데 그가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고 그의 신장 이식 수술로 인한 건강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자신의 은퇴의 동기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관 3명의 장례식에서 은퇴를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3년 반 재임 시절에 그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살인 건수를 매년 한 10%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국장 회의에 불참했다고 시비를 걸었을 때도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를 보이콧한 이유가 그와 나 사이에 기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토박이고 악명 높은 그 커브리니 그린 이 퍼블릭 하우징에서 자랐고 경찰에 투신해서 31년을 보냈습니다. 국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라퀸 맥다널 사건 직후에 라마 매닐 시장이 경찰위원회가 천거한 최종 후보자 3명을 제치고 에디 존슨을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카고 경찰국의 임시국장 인트림 시카고 탑캅은 찰리 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LAPD의 국장인데 그가 바로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 당시에 LA 경찰의 국장이었습니다. 그가 라드니 킹 사건이라든가 LA Riot, 그 밖에 Rampart Division Scandal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수습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 시카고 경찰이 받고 있는 Consent Decree 이것을 겪으면서 LA 경찰의 그 불법적인 압수, 수색, 체포 이런 치부의 치료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고 LAPD에서 8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그는 강력한 지도력, 개혁적인 생각,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도시 경찰로서 연방의 감독을 받으면서 개혁 작업을 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임시국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시카고 경찰의 경우에는 국장이 퇴임을 하면은 내부에서 임시국장을 일단 선정을 하고 그 후에 외부에서 영구국장을 데려오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트림 국장의 임명 소식을 라이프 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그녀가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프로페셔널하고 범죄율을 내릴 수 있고 사기를 올릴 수 있고 또 커뮤니티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고 이런 입맛에 맞는 인물을 언제 어디서 찾아낼지 이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엘레바마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지난 3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블룸버그 전 시장이 이를 처리하고 2020년 대권의 잠재적 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내년 엘레바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유크레인 압박에 동조하지 않은 미 대사를 축출하기 위해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로 가득한 캠페인에 관여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증언했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유크레인 군사 원조를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어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비공개 증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유크레인 스캔들 탄핵 조사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윌리엄스 부통령 보좌관이 어제 하원 탄핵 조사 청문회 증언을 위해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측 인사가 하원 탄핵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은 그가 당시 통화를 듣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펜스 부통령에게 심경을 전달한 정황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해당 통화를 직접 청취하진 않았습니다. 뉴욕 법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소유 자선재단의 자금을 정치적 기업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0만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 법원의 셀리안 스케플로 판사는 트럼프 재단을 폐쇄한다는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재단에 남아있는 약 $170만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자선단체들로 분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이에 대한 논평 요구가 이메일로 보내졌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의 일환으로 합의한 기존 관세의 단계적 철폐 계획이 백악관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언론은 어제 백악관 내부 인사들뿐 아니라 외부 자문위원들까지도 양국의 단계적 관세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합의 진전에 따라 서로 부과하고 있던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줄랩스가 과일향에 이어 민트향 제품의 판매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줄은 지난달 맹고, 오이 등 과일향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줄랩스가 민트향 팥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국장이 어제 은퇴를 발표했고 후임 임시국장에 전 LA 경찰국장이었던 찰리 백이 선정됐습니다. 라이풋 시카고 시장은 오늘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는 41년간 경찰에 근무했으며 1992년 LA 폭동시의 경찰국장이었습니다. 네이퍼빌 경찰은 버팔로 윙스 식당 사건의 혐오 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가 사건 당시에 식당 측이 흑인 고객들에게 위협을 했다는 주장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허위 제보자의 조사를 식당 측에 질의했으나 식당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89세 고령 여인이 남자 행인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 여인은 어제 오후 링컨 애비뉴에서 운전 중 한 남성을 치어 부상을 입히고 잇따라 인근 빌딩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의 건강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추운 날씨 보이겠고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5도. 내일 토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1도. 주일 흐리고 늦은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6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눈이 내리다 오들어 그치겠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11도입니다.